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요즘 날씨 추워지면서 난방기구 또 전기기구들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오늘 화상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겠고요. 이 밖에도 치질이나 대장질환, 갑상선, 축농증, 담석, 맹장 등 외과 질환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 길 날씨 이제 많이 춥죠? 쌀쌀하죠? 네, 그러게요. 예, 완전 겨울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난방기구들 많이 사용하면서 화상 환자들 좀 어떤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화상 환자들이 요맘때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 시기인데요. 네. 이제 안 쓰던 전용기를 쓰게 되는 이유도 많이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주무실 때 전기 장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 때고요. 또 이제 또 추우니까 따뜻한 차를 많이 원하다 보니까 그런 전열기구를 많이 쓰게 되면서 화상 환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보면 물 끓이다가 끓는 물 이렇게 뒤집어 써서 뭐 화상 입는 경우 또는 뜨거운 국, 찌개 쏟아서 뭐 화상 입게 되는 경우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에 접하는 화상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열기구를 많이 쓰게 되는 시기가 됐고요. 네. 아주 또 간편하게 또 우리나라가 차 문화가 이렇게 요즘에서는 커피 한두 잔씩은 식사 후에 거의 다 마시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 문화가 되다 보니까 뭐 뜨거운 물을 항상 끓이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요즘에는 이렇게 간편하게 정수기 형태로 뜨거운 물을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게 많아서 또 이제 부주의하면 어린 아이들이 쉽게 화상을 입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온열기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뭐 전기로 쓰는 그런 온열기가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밤에 쓰시는 장판 같은 것들도 뭐 많이 이렇게 화상의 염려를 좀 적게 하려고 안전장치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화상을 입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가지고요. 전에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화상의 환자들이 더 빈도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겨울철 되면 요즘엔 또 요리를 하는 문화들이 또 많이 상당해졌어요. 안 하시던 분들이 요리하다가 데워서 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좀 요즘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장판에 화상을 입는다는 게 가능할까 싶은데 실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화상을 입는데 뜨거운 것만 입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네, 100도씨가 되면은 뭐 몇 초만 노출이 도 화상을 입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제 45도 이상이 되는 그런 경우에 50도가 넘어가면은 그냥 탈 때는 뭐 따끈하다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오래되면 뭐 대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뜨거우니까 이렇게 피해서 화상을 입지 않는데요. 음주를 많이 하셔서 약간 정신상이 조금 그런 몽롱한 경우에. 경우, 그다음에 이제 당뇨가 있거나 어떤 마비가 있어서 그런 뜨거운 거에 대해서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피부가 화상 입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요즘에는 이제 젊은 분들이 화상 입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음주 때문에 밤새 그 전기장판에 노출이 돼 있어서 심하게 화상을 입는 경우도 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외과 질환으로 화상의 진단과 치료, 화상에 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외과 질환 관련해서 맹장이라든가 치질, 대장 질환 모두 좋습니다.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화상하면은 열탕 화상, 접촉 화상, 화염 화상 뭐 이렇게 좀 나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열탕 화상은 어떤 화상인가요? 네, 열탕 화상은 이제 뜨거운 물이나 기름에 대는 상처를 말하는 거고요. 예. 뭐 조리하는 문화가 이제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뜨거운 물을 다룰 게도 많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차 문화들 좀 것들도 그리고 이제 요즘에 아이들을 씻기고 할 때도 전에처럼 뭐 물을 많이 끓여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버튼만 누르면 뜨거운 물이 그렇죠. 나오니까요. 그래서 버튼을 잘못 누른 채로 물을 틀었을 때 뜨거운 화상을 입어서 오는 경우도 또 많이 볼 수 있고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리 정수기 같은 데에 붙어 있는 버튼을 누르면서 바로 뜨거운 물이 나와서 손을 화상을 입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열탕 화상이 제일 흔하게 있는 화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다행인 거는 열탕 화상은 금방 이제 의식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금방 그런 감염 그 뜨거운 것에서 피하다 보니까 아주 깊은 상처는 많지 않지만 네. 가장 흔히 되어서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전기 포트 같은 선을 잡아당기면서 엎지는 경우도 꽤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이 집에서 간단한 조리하다가 라면 끓인 물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되어서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열탕 화상은 아주 심하게 되지는 않지만 가장 흔한 그런 경우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즘엔 안전장치들을 많이 개발해서 나와서 좀 주는 추세라고 보고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네. 아직 꽤 많은 수의 어린아이들이 그런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고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수기 같은 경우 그래서 안전장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엔 꼭. 거의 다 네, 버튼을 눌러야지만 나오게 많이 개정돼서 음. 나오고요. 초기에 나왔던 모델은 그냥 이렇게 버튼만 많이 누르면 바로 다쳤겠어요. 나오니까 네. 상당히 많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접촉 화상은 어떤 경우 접촉 화상이라고 네, 볼 수 접촉 화상은 있을까요? 뜨거운 것에 닿아서 생기는 접촉경으로 생기는 건데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판 같은 데 닿는 경우나 그다음에 이제 본네트 같은 걸 뭐 차가 고장 나서 갑자기 만지다가 뜨겁게 입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뒤에 마우라라고 하죠. 뒤에 네. 나오는 그 연통 같은 부분에 대서 오는 젊은이들도 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뜨거운 불판 같은 데에 아이들이 손을 짚는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조리하는 상태에서 냄비나 뭐 프라이팬 이런 것에 닿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고요. 뭐 이제 그 운동기구들이 요즘에 많이 쓰시는데 그 네. 운동기구의 마찰력에 생기는 그것 때문에 접촉 화상을 입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러닝머신 관련해서도 사용하면서 많이 화상을 입는다고 러닝머신이 하는데. 돌아가는 게 대부분 고무판 그런 재질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이렇게 쓸리게 되면 네. 마찰이 생기면서 마찰열을 통해서 마찰로 쓸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마찰열 때문에도 화상했는 경우들을 볼 수 있어서요. 운동기구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당 가신 데 가시면 아래쪽에 화로 같은 데에서 이제 바로 그렇게 드시는 경우에는 그 발을 뻗다가 그런 화로통에 발이 닿아서 그렇게 오는 경우도 그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접촉 화상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고기 먹다가 식당 밑에 발 이렇게 네, 그런 분 꽤 많이 뻗었다가 계십니다. 데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그거를 좀 안전장치를 요즘에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하는 것 같은데요. 초반에는 그게 다 안 돼 있어가지고 무심코 발 뻗었다가 대서 오는 경우들이 꽤 많아가지고요. 네. 어린아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아이 있는 집에서는 그 다리미 같은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멀리 해놓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그냥 아이들이 무심코 만지다가 디는 경우도 꽤 많이 접촉 화상으로 내원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이 열탕 물에 데이는 것보다 다리미 같은 데 되면 굉장히 좀 치명적일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또 온도가 더 높은 게 많기 때문에요. 조금 더 치명적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전기장판 같은 경우도 대부분 주무시거나 오래 노출이 되는 경우들, 그다음에 이제 감각이 떨어져서 뭐 시린 느낌이 있으니까 따뜻하게 해주신다고 하시다가 그런 경우도 많아서요. 네. 그런 접촉 화상 같은 경우에는 좀 깊은 상처들이 꽤 많이 내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문진수 외과 원장,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가 어렵거나 또 번거롭게 생각되실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열탕 화상, 접촉 화상 들어봤고요. 화염 화상은 또 어떤 경우인가요? 네, 화염원성은 쉽게 우리가 불에 대는 건데요. 네. 이제 화염에 노출돼서 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대부분은 이제 뭐 화재 같은 데에서 많이 있을 수 있지만요. 집에서 하는 경우는 가스 사용하고 상당히 좀 많이 되고요. 또 이제 아직도 농촌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뭐 태우시다가 네. 옷에 이렇게 붙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 같은 거 소각하시다가 가스통 같은 게 터지면서 이제 화상을 입는 경우도 좀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리 중에 이제 이렇게 기름에 노출돼가지고 불이 붙는 경우도 볼 수 있고요. 뭐 불장난하는 경우는 요즘에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파크 같은 게 하면서 옷에 불이 붙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하고요. 뭐 이제 그런 축제철 같을 때는 폭죽에 의해서 이렇게 터지면서 오는 경우도 꽤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대부분 화염환성은 이제 큰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화재의 사고 당시나 그다음에 이제 작업하는 환경에서 뭐 용접 같은 걸 하시다가 불이 붙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화염 화상도 상당히 깊은 화상들을 입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옷 같은 데 붙었을 때 빨리 화염 화상을 제거 못했을 때 깊은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소각하시다가 입는 경우가 꽤 많이 발견이 돼가지고요. 그런 거는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데 이렇게 불꽃이 옷에 이렇게 옮겨 붙는 경우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화학화상이라고 또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화학화상은 아시는 것처럼 뭐 식초나 아주 염과 산기가 심한 것들을 보는데요. 주로는 이제 이렇게 간의 수공업 내지는 공장에서 작업하다가 그런 화학 제품들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그런 경우에 화상을 입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도 상당히 화학 화상은 처음에 보기보다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보기보다 상당히 깊은 상처들을 보고 있어서 화염 화상 뭐 그런 화학 화상은 꼭 기억하실 건 반드시 빨리 씻는 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요. 겉으로 뭐 그냥 노출된 다음에 그대로 두시는 것보단 그런 흐르는 물에 씻는 게 상당히 화학의 그런 화상의 깊이를 줄여줄 수 있으니까 그걸 잊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서 다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나요? 주의를 하지 않으면. 제 주변에서도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실험하다가 폭발돼서 평생 그렇죠. 이 상처를 네. 입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 참 안타까운데, 그렇다면 이 화상의 깊이에 따라서도 또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화상의 어떻습니까? 분류에 대해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네. 그 분류에 관심이 많은 거는 그런 상처를 남기는 거 아닌가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관심인데요. 또 보험 문제에 걸려서 이게 보험에서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그런 화상의 깊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것들을 분류해놔서 이제 나중에 화상 입으시고 나면 분류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시는데요. 대부분 화상을 보통 우리가 1, 2, 3도 정도로 크게 나누고 있고요. 뭐 학문적으로는 4도까지도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1도 화상은 우리가 흔히 그냥 좀 뜨거운 거에 잠깐 노출돼가지고 좀 따갑다 하는 정도. 우리가 보통 뭐 제일 많은 경험하시는 건 여름에 해수욕장 같은 데 가셔가지고 뭐 정신없이 놀다 보면 이렇게 빨갛게 익어있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1도 화상이라고 하고요. 2도 화상은 그런 화상이 노출됐을 때 물집이 생기는가를 보는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물집이 생겼다는 얘기는 상피세포가 그런 화상에 의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거기에 이제 삼출물이 나와서 이렇게 수포가 생기는 건데요. 그렇게 물집이 생기는 경우에부터는 2도 화상이라고 얘기하고요. 2도 화상도 이제 우리가 보통 표재성과 심재성을 나눠서 얘기하는데요. 표재성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물집만 생기는 경우지만 심재성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깊어서 피부 이식을 고려할 정도의 그런 깊이라서요. 우리의 그 진피라고 하죠. 피부에 있는 그 진피의 일부까지는 손상 받은 거를 말합니다. 진피가 다 손상이 된 상태를 3도 화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3도 화상의 큰 차이점은 신경도 다 죽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통증을 별로 느끼지 않고 상처가 하얗게 보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아, 신경이 죽게 되면 오히려 통증을 느끼지 네, 못하게 되나요? 신경이 죽어서 통증도 못 느끼고 또 피도 안 통하니까 하얗게 변해 있는 상태를 볼 수 있고요. 네. 그걸 만져도 별 느낌이 없다 하면은 3도 화상이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4도 화상은 이제 그런 우리 피부 밑에 지나가는 그런 지방층까지 화상을 입어가지고요. 그때는 이제 혈관이나 신경들이 다 손상된 경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전기 화상에 의해서 전기를 만졌을 때 이제 생기는 그런 화상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경우에는 전기가 몸을 타고 가면서 그 전도체가 좋은 그런 혈관이나 신경들을 완전히 다 죽이는 경우에 4도 화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상의 깊이를 나누게 되면 화상의 깊이에 따라서 상처가 남는가 아닌가 결정이 되는데요. 보통 1도 화상 같은 경우에는 전혀 화상에 상처를 남기지 않아서 여름에 몇 번 타서 이렇게 허물이 벗어지고 했지만 나중에 남아있는 흉은 없고요. 네. 이제 2도 화상 같은 경우도 표제스 2도 화상은 거의 상처가 없고요. 물론 초기에는 색깔이 조금 뻘겋으름하다고 변하게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돌아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집이 생기는 정도면 이제 2도 화상으로 봐야 네, 되죠. 그렇습니다. 네. 물집 생긴 것보다 더 깊은 그런 심재성 같은 경우에는 상처를 남기게 되고요. 3도 화상은 거의 우리가 흔히 화상 상처라고 이렇게 피부가 우글우글 쭈그러지고 이렇게 변형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는 3도 화상부터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뭐 뜨거운 냄비를 이렇게 모르고 집었다든가 아니면 뜨거운 물에 이제 데인 경우는 보면 수포가 좀 생기더라고요. 네, 살짝 물집이 올라오는 좀 경우 있죠. 네. 그런 경우에 그냥 수포의 양이 많지 않아서 저절로 흡수돼서 그냥 가라앉는 경우는 상처에도 생기지 않고 네. 저절로 자연 치유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상은 어떻게 좀 치료를 하게 됩니까? 네, 화상은 이제 화상의 가장 큰 그런 병리학적인 소견은 피부층이 없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피부가 하는 역할이 가장 크게 두 가지인데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병균과 그런 다른 물질의 침입을 막아주는 그런 방패 역할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몸의 안에 있는 피하 지방이나 피하에 있는 그런 성분들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가지 못하게 하는 건데 이 화상으로 상처가 생기게 되면 두 가지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밖에서부터 세균들이 침입해서 감염이 되는 게 문제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몸에 있는 영양분들이 피부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돼서 영양의 소실이 되는 게 두 번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체온도 금방 노출이 돼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체온을 막는 역할도 못하니까. 그래서 화상을 치료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감염이 되지 않도록 그런 항생제 물질이 생겨 있는 그런 제제를 통해서 화상 상처를 드레싱하고 위에를 덮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안에서 다른 물질 나가는 것도 막아주기 때문에 화상 치료는 첫 번째는 겉에서 약을 바르고 그다음에 그거를 잘 감싸주는 게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감염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은 물질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자주 상처를 치료하면 빨리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하루에 2번씩 치료해달라 뭐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되고요.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 정도 또 상처에 따라서 3일에 한 번 정도 치료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새로운 살이 나오는 걸 자꾸만 밖으로 떼어내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통 이틀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 단지 이제 초기에 분비물이 많을 때는 그 분비물을 양이 많으니까 매일 갈아주는 경우가 있지만요. 분비물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 치료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돼 있고요. 예전에는 그 하얀색 화상 치료제 실바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것들을 가장 많이 써가지고 사람들이 화상 치료하면 그거를 준다라고 생각하고 요즘에도 많이 쓰는 거는 맞는데요. 연구 많이 그거 네, 요즘도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다른 제품들 이렇게 흔히 말하는 메디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거보다 화상에 조금 더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그것들을 가지고 치료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십니까? 대장 질환도 외과예요? 네, 뭐 내과랑 외과랑 같이 하는데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내과에서는 진단을 하고 수술적인 필요가 있으면 외과에서 수술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장이 설사하고 막 안 좋고 이게 대장 질환이 그 뇌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뇌라고 연결된다는 거는 조금 광범위한데요. 우리가 예. 보통 이제 식사할 때 뭐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누가 막 이렇게 혼내거나 그럴 경우에는 소화를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네. 이제 우리 소화기관이 사실은 뇌에 연관이 많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내 감정 상태가 불안하거나 뭔가 걱정이 심하게 있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는 뇌와 연결이 돼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요. 뭐 뇌에 병이 생겼다고 장에도 뭐 암이 생기고 이런 거랑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으니까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기능적인 면은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디서 그 뇌경색 뇌 질환 있는 사람이 장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그거는 의학적인 그런 연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뇌질환이 네. 있다고 장이 나쁘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늘 뭘 먹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설사를 하거나 네. 그 항문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 변을 보면 이렇게 그 묽은 변을 봤는데도 피 같은 게 좀 이렇게 나와요. 그게 치질인가요? 네. 이제 일단 그 뇌질환이 있다고 해서 장이 나쁘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뭐냐면 내가 과민한 성격일 때, 그러니까 이제 주로 학생들 뭐 시험 앞두거나 뭐 큰 어떤 면접 같은 거 앞두고 나면 화장실을 계속 가서 설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네. 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병이 생긴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과민하게 어떤 신경을 과도하게 쓰게 될 때 장 운동에 그런 활발해지면서 설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아무런 심리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설사를 한다 할 경우에는 장애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항문에서 피가 나온다는 게 다 치질이거나 그렇진 않고요. 항문에서 나오는 그런 출혈의 원인도 여러 가지 있어서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걸 확인을 해봐서 이게 항문에 치질이 생겨서 출혈이 되는 건지 아니면 대장암의 초기 증상으로 나오는 건지 그거는 말씀만 들어서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나오는 변의 양상이나 그다음에 항문을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장 안을 들여다보고 해서 종합적인 결론으로 이게 항문의 치질의 문제의 출혈인지 아니면 뭐 대장에 암이 있든지 아니면 다른 염증 질환이 있든지 그거는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을 보면 약간 그게 묻어나서 치질인가? 그리고 또 걱정을 했는데 또 어떨 땐 또 안 나오고. 네, 보통 이제 치질이 예. 있는 분들이 뭐 피가 계속 나오는 건 아니고요. 치질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혈관 덩어리들이 커져 있으니까 이제 변 보다가 조금 상처받으면 출혈이 됐다가 또 아물면 안 나오고 또 어느 순간에 변비가 있거나 설사를 해서 자주 자극을 주면 또 나오고 이렇게 반복될 수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어쨌든 가까운 병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치질에 의한 출혈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검사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체 질환의 이상 증상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곳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외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화상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갑상선이나 축농증, 담석, 치질, 맹장 모두 좋습니다.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전문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6916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왜 화상을 입게 되면 피부가 하얗게 되는지, 그리고 이 하얗게 된 피부가 예전 상태로 회복이 될 수 없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화상을 입게 되면 이제 화상의 상처는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고요. 네. 사람에 따라서는 좀 빨개지는 분도 계시고 좀 하얗게 되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사람에 따라서는 하얗게 되신 분들이 이제 고민이 많으신데, 그거는 제일 많은 이유는, 하얗게 되는 이유는 이제 피부가 변색이 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리고 새로 생긴 피부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된 거라서 다시 원래의 색깔로 돌아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서 그거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흉터가 있을 때 제거 수술 어느 시기에 해주는 것이 적당합니까? 그러면? 우리 몸에 보통 보면은 이제 그런 피부가 재생이 되고 변형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네. 화상을 입은 다음에 새로운 피부가 생겨서 이제 어느 정도 치유가 됐을 때 그 피부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조금씩 변형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6개월까지는 변형을 계속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화상 상처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면 또 변형이 돼가지고 원했던 그러한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없어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6개월 정도는 지나고 나서 상처에 대한 치료를 해서 완전한 다른 이식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대부분 화상의 치료가 어떤 색깔이나 모양을 만들기 위한 그런 거보다는 기능의 문제 때문에 치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손에 화상을 입었을 때 이제 관절에 이렇게 구축이 와서 손이 구부러져 있다든지 네. 아니면 얼굴에 심하게 화상을 입어서 입이 잘 안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 그다음에 눈을 뜨기 어렵다든지 그렇게 이제 큰 어떤 미용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기능의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화상에 상처를 입은 다음에 팔이 이렇게 굳어 있거나 손가락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면 상당히 장애가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치료 목적으로 일단 상처를 치료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경우에 한 6개월까지는 이제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막는 방법을 하지만 근본적인 수술 자체는 6개월 후에 하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화상 상처를 입었지만 성형수술하면 옛날로 돌아가겠지라고 기대를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보통 화상을 입어서 변성된 피부는 그런 기능을 유지하는 데 목적으로 수술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화상으로 색깔이 변한 거를 원래 색깔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신지요? 예, 제가 갑상선 결절로 인해서 수술 한번 받고, 네. 그런데 이게 결절이 왜 생기는 거죠? 네, 갑상선에 결절이 생기는 이유를 정확하게 왜 생긴다라고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요. 그래서 네. 우리가 제가 쉽게 예를 드는 거는 몸에 점이 생기거나 이렇게 사마리가 생기면 왜 생기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네. 체질적으로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그 생긴 게 문제가 생기면 수술해서 제거를 하고 하는 건데요. 우리 몸에 생기는 어떤 혹들의 원인을 아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장의 용종이 왜 생기는지, 위 용종이 왜 생기는지, 그냥 이런 걸 하면 나쁘니까 매운 거 먹지 마라, 너무 뜨겁게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원인을 정확하게 짚은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갑상선에 생기는 혹도 뭐 때문에 생긴다라고 한 가지로 밝혀진 건 없고요. 단지 이제 관심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생긴 혹이 암인가 아닌가가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갑상선에 혹이 많이 생겨도 이게 암이 아니면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평생 지내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혹이 커져가지고 목을 눌러서 식사를 하거나 숨 쉬는데 불편하든지 아니면 모양이 너무 보기 흉하게 튀어나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혹에 대한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혹이 많아도 걱정할 게 없는데 단지 이제 의학적인 관심은 이게 암인가 아닌가는 확인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암이 아닌 혹은 아무리 평생 같이 있어도 문제가 없지만 이게 암이라면은 생명에 지장을 주니까 치료를 해야 돼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알아가지고 이걸 예방하면 좋겠다 해서 갑상선에 혹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생긴 혹을 잘 관리해서 암으로 가는 거를 빨리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화상의 응급처치 후에 그러니까 상처가 남느냐 아니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응급처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응급처치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그런 이렇게 의학 지식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잘 하고 오신 분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아직도 그냥 급하니까 연애 생각났던 대로 뭐 소주를 부어서 온다든지 뭐 치약을 바른다든지 또 뭐 좀 시골에 계신 분들은 된장을 바른다든지 그렇게 네, 다른 걸 네. 많이 하시는데 간단히 기억하실 건 제일 먼저는 뜨거운 거를 빨리 제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을 엎질렀으면 빨리 옷을 벗는다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당연히 불이 붙으면 벗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찬물로 식혀진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먹고 차가운 얼음을 대는 거는 별로 몸에 좋지 않고요. 네. 그냥 미지근한 흐르는 물을 우리가 이렇게 뭐 제일 좋은 거는 샤워기나 이제 네. 수도에 나오는 물을 이렇게 대가지고 거기를 식혀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찰수록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네, 아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미지근한 그래서 어떤 수돗물 경우는 좀. 어린 아이가 뜨거운 물을 엎질렀는데 얼음을 막 대고 와서 음, 오히려 동상이 걸릴 정도로 피부가 또 손상이 되는 두 번 손상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차갑게 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서 얼음을 대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흐르는 물에 평상 온도를 맞춰준다 생각하시면서 뜨거운 걸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화상처럼 화학 물질이 있는 경우에 충분히 많이 씻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눈 같은 경우도 물로 많이 씻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충분히 물을 하면서 그 물을 오래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시면서 얼른 준비해서 깨끗한 수건이나 타올로 황처 부위를 감싸고 병으로 내원하시는 게 좋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하게 그냥 1도 화상 미만으로 좀 뜨겁다 말았던 경우에는 꼭 그러실 필요가 없지만 물집이 금방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보시기에 좀 화상이 심해 보인다 하시면 얼른 병원을 내원하시는 게 좋고요.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참기름을 바르는 분도 계시고 뭐 알로에 같은 걸 바르는 분도 계시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어차피 다 씻어놔야 되고 그게 사람에 따라서는 오히려 피부가 손상받은 데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마시고 그냥 깨끗한 물로 씻고 수건 덮어서 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화상에는 알로에가 좋다 해서 네, 알로에를 많이 네,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 알로에가 의학적으로 증명돼 있는 그런 안전한 제품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게 효과를 보고 그냥 그 알로에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습한 기운이 어떤 피부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또 새로운 그런 피부에 손상을 입어서 자극을 돼서 알러지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더 깊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상 예방법 마무리 말씀으로 좀 듣겠습니다. 네, 화상의 예방은 아무래도 뭐 부주의해서 생기는 게 가장 대부분이고요. 예. 피할 수 없는 어떤 화재 현장에 있게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화상, 뭐 논문에 따라서는 90%는 다 피할 수 있는 화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코드를 잡아줄 위치에 이렇게 포트를 두시는 건 상당히 위험하고요. 말씀드렸던 뭐 다림이나 전열기구를 쓰지 않는 그걸 사용하실 때 주의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을 갑자기 틀을 때도 항상 낮은 온도의 물을 틀어서 뜨거운 물로 가셔야 되는데 뜨거운 물부터 트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고요. 특별히 안 하시던 요리 하실 때 우리가 보통 물에다 뭘 넣을 때 뜨거운 물이 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압력밥솥 같은 압력 제품으로 된 것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거를 충분히 김을 빼지 않고선 하는 경우도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화상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함경정 정형외과 함경정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